이로 인해 열받은 사우디도 갈 때까지 가보자며 오히려 증산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가 전쟁을 선포했다. 크림반도는 흑해에 있는 반도인데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편입하기 전에는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다. 특히 러시아 해군 입장에서 흑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이 흑해였고 바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유럽 및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러시아 해군의 흑해 함대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했다. 크림반도의 소유권은 그동안 러시아에서 독립했다가 소련으로 갔다가 우크라이나로 왔다 갔다 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 중간에 껴있는 국가로서 동쪽은 친러시아 성향, 서쪽은 친유럽 성향인 특이한 국가였다. 우크라이나의 동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친러 정책을, 서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친유럽 정책을 펼치는 어려운 여정을 이어나갔다. 2008년에 금융위기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다. 이렇게 되니 유럽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서로 돈을 빌려줄 테니 우리 쪽에 서라고 유혹을 했다. 당시 친러 성향의 대통령은 결국 유럽을 버리고 러시아를 선택했고 친러 세력과 친유럽 세력끼리 계속된 싸움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2014년에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부 경찰들이 러시아에 반대하는 시위대 100명을 총격 사살하는 유로마이단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유가 전쟁의 시발점이 된다. 이 사건으로 친러 성향의 대통령은 크림 반도로 도망치고 친유럽 성향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반러시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때 러시아의 푸틴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크림반도를 강제 편입시켜버린다.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러시아를 압박하지만 푸틴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조치를 준비하고 미국 또한 항공모함을 띄우며 세계 3차 대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유럽의 주 에너지원은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다. 러시아로부터 연결된 긴 파이프를 통해 가스를 공급받는데 하필이면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공급한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매우 높아서 독일의 경우 50%, 오스트리아의 경우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사방에서 크림반도 사건으로 푸틴을 압박하자 열받은 푸틴은 유럽과 우크라이나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가격을 2배로 인상시켜버린다. 이로 인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서유럽은 위기에 처했다. 한국은 도시가스 사용률이 낮은데 그깟 가스 하나 끊는다고 뭐가 위기냐 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천연가스 수요는 계속 증가 중이다. 예전에는 천연가스 수요가 낮고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이 수요가 높았지만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후처리 비용이 비싸져서 화력발전이 감소 추세이고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를 쓰는 이유는 석유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인데 석유는 오펙이라는 소수의 선유국들에 의해 공급과 가격이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수요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러시아에 반기를 들였던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셰일가스를 개발해서 갑자기 산유국이 되어버렸고 세계 최대 에너지 국가로 부상한다. 게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 에너지 규제를 다 풀면서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미국에 남아도는 천연가스를 유럽에다가 팔기 시작한다. 기존의 우크라이나를 통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직접 가스를 연결하는 노드스트림이라는 파이프가 있었는데 푸틴이 노드스트림2 건설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하는 가스량을 2배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럽에다가 미국산 천연가스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 건설을 반대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노드스트림2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지만 푸틴은 건설을 강행했다. 이렇게 푸틴이 강하게 노드스트림2 건설을 강행했던 이유는 4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러시아는 원유와 가스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를 위해서다. 두 번째,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더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을수록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입원은 러시아로부터 출발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서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에 대해 경유세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노드스트림은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반기를 드는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협조하기만 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군사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응수이다. 지금이나 이때나 글로벌 경기는 좋지 않았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무역량이 줄고 석유 소비도 감소하여 유가가 하락하고 있었다. 이때 산유국의 대장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만나서 우리 글로벌 경제도 좋지 않으니 서로 석유 생산량을 줄이자고 합의했다. 한쪽에서는 석유 생산량을 줄여서 비싸게 석유를 파는데 한쪽에서 생산량을 늘려서 싼 값에 석유를 팔면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쪽만 이득을 보기 때문에 서로 생산량을 같이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가는 배럴당 50에서 60달러대로 유지하며 안정되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서로 고통을 감내하며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석유와 가스에 대한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었다. 결국 미국만 이득을 보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러시아의 단골 손님인 서유럽에게 가스를 팔면서 러시아가 제대로 열받게 했다. 게다가 미국의 우방국인 사우디가 미국의 뒷돈을 받아 러시아의 생산량을 줄이도록 합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열이 받아 사우디와 체결했던 석유 생산량 감소 합의를 깨버렸다. 미국의 셰일가스는 채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싼 가격에 가스를 생산할 수 있었다. 러시아가 생산량을 늘려서 유가를 낮추더라도 채산성이 좋기 때문에 저유가 시대가 와도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열받은 사우디도 갈 때까지 가보자며 오히려 증산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가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석유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을 늘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이렇게 낮아진 것이다. 미국의 셰일가스는 기존 산유국보다 채산성이 좋지 않아 배럴당 50달러가 유지되어야 이득을 보는 구조라서 유가가 내려갈수록 미국만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 유가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에서는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닐까?